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델의 평가를 어떠한 지표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강연을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이미 장 박사님께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 여러분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실습을 해본 것이 분류에 대해서 해봤죠. 그렇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분류를 할 때, 자, 분류는 여러분들 쉽게 이런 예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메일함에, 자,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방법을 이제 분류 문제로 생각하시고, 자, 이것이 이 분류기가 과연 그럼 어떤 분류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 것인지를 이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로지스틱 함수를 꺼내 왔는데요. 여기 지금 로지스틱 함수 아까 우리가 유도해 봤었죠. 오즈비의 로그를 취해서 자, 그것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 내에 이제 P라는 그 확률로 이제 그 함수를 정리를 하면 저런 로지스틱 함수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때 지금 저 시그마, Z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로 사실은 확률이에요. 성공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요 X축은 Z라는 값인데요. 자, 이 Z라는 값이 2라는 것을 가질 때 성공 확률이 예를 들어 0.8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Z가 2일 때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유도했던 로지스틱 함수는 우리가 어떤 Z에 대해서 성공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이 Z라는 건 A 플러스 BX라는 이제 제가 아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형 함수로 이제 쟤를 근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저때 이제 여러분 당연히 A와 B를 조 함수를 가장 잘 피팅할 수 있는 A와 B를 찾아야 하는데 조기에 들어가 있는 X는 여러분들 아까 데이터 다루시면서 특성이라는 데이터를 본 적 있으시죠? 예, 특성 값을 이제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 값은 다른 말로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이 성공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함수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미 이제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로지스틱 함수, 이 회귀 함수의 그럼 손실 함수, 로스 함수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 배운 것은 선형 회귀에서는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예측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그 로스 함수를 정의했었죠?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자, 로스 함수를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y와 y-햇의 차이의 제곱으로 정의를 했었죠. 이 경우는 이제 선형 함수의 경우였습니다. 선형 회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로지스틱 회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식을 좀 적어 왔습니다. 지금 로지스틱 함수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 성공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로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피팅할 수 있는 어떤 저런 빨강색 함수를 찾았고 그 함수로부터 얻어진 특정 Z에 대한 확률을 y-햇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y-햇은 자, 성공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예측한 성공 확률. 그리고 이 y-햇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원래의 데이터 y에 대한 확률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y-햇의 y승을 취하고 다시 1-y에서 1-y를 취하는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y, 자, 여기 주어진 기분 데이터 y는 여러분들 앞에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0 아니면 1로 주어지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분류할 때 이제 이 y를 요 데이터 0과 1로 정의했기 때문에 y는 딱 두 가지 케이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확률 함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확률이 모든 점에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함수들의 모든 그 함수 값들을 이제 쭉 합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 함수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여서 자, 요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질, 크거나 작은 성질은 유지하되 우리가 이제 계산의 연산의 편리성을 위해선 저렇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부분에 로그를 취하면 연산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계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주어진 요 식에다가 제가 로그를 취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확률 P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로그를 취하면 이 부분 어떻게 되죠? y 곱하기 로그 y 해시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y의 로그 1-y 해시 될 겁니다. 자, 요런 로그 확률이 이제 한 점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모두 다 모아 놓으면 우리가 예측한 그 성공 확률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최소로 하는 뭔가 그 파라미터 A와 B를 찾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된 이 로그 로스에다가, 그러니까 그 로그 확률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것을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손실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선형회귀랑 그 손실함수의 형태가 조금은 다른 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A와 B를 찾게 되면 이제 원하는 저런 빨강색의 곡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빨강색의 곡선이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분류기가 되는 겁니다. 분류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로지스틱 함수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분명히 시그마라는 함수는 성공 확률을 표현하는 값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시그마 z라는 함수 값이 0.01이 나왔다. 이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값이겠죠. 이런 값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때 z, 즉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z의 값을 가질 때는 이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0.99로 주어진다면 0.99라면은 거의 이쪽 1에 가까운 지점일 테니까, 자, 이 지점은 이제 4에 가까운 값일 텐데요. 이때는 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 직선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시그마 z가 0.6이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발생할 확률이 60%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원화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만 분류를 해야 된다면 이걸 성공이라고 분류해야 될까요? 실패라고 분류해야 될까요? 자,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0.6은 성공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그 값을 두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꼭 때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 보시면 지금 이 곡선을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성공 혹은 실패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성공 혹은 실패로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자 이렇게 지금 딱 절반 0.5라는 선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0.5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0.45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0.5를 제가 기준으로 잡는다면 0.5보다 위에 있는 쪽은 성공, 뒤쪽에 있는 쪽은 실패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진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0.5가 꼭 기준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0.5 이렇게 기준선이 되는 것을 앞으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지스틱 함수는 분류기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이 분류기에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성공 혹은 실패를 나눌 것인가, 그것에 대한 좀 생각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분류 모델이 얼마큼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이미 앞에서 배웠겠지만 우리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혼동 행렬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류 모델이 잘 워킹을 하는지 평가하는 기본적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열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이건 실제 정답이에요. 자, 실제 정답이 true이거나 false일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얻은 true, false의 결과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는 뭐예요? 실제 정답이 true인데 내가 예측도 true로 하면 베스트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true posit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는 잘못된 결과를 진짜 예측도 잘못됐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true nega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자, 실제 정답이 false인데 true로 구분하는 경우 false positive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실제 정답이 true인데 분류를 false로 하는 경우엔 false negative라는 이야기를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혼동 행렬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아, 이것이 얼마큼 실제 정답에 가까운지를 이 표로부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지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표는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이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을 했냐, 그것을 이제 보는 절대적인 비율이에요. 자, 비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체 여러분들이 예측한 개수분의 자, 올바르게 예측한 결과로 우리가 그 비를 정의합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면은 자, 이 전체 결과가 모두 예측한 결과 데이터죠. 그 데이터 수분에 자, 진짜 실제로 맞은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데이터입니다. 실제 정답이 true인데 true로 분류한 경우, 그리고 false인데 false로 분류한 경우로 자, 그 두 개의 합을 이제 우리가 분자에 올려놓아서 그 비를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종양의 분류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악성이면 true, 그다음에 양성이 좋은 거죠. 양성이면 네거티브로 이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정답은 이제 true와 false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자, 실제로 분류도 true로 예측한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양성인데 양성으로 구분한 것이 90개 이렇게 이제 표현됐다라고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ccuracy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100분의 어떻게 될까요? 91이 되겠죠? 네. 아주 단순해요. 그냥 잘 맞춘 것을 비율로 정의한 걸 이제 정확도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도가 91%인데 자, 이 분류기는 자, 아까 우리 그래프 로그 회귀 함수, 로지스틱 함수와 같이 그런 함수로부터 이제 우리가 저런 데이터를 얻었고, 그 데이터의 결과가 정확도를 91% 갖고 있다고 해서 잘 식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보면 이게 종양 분류기가 악성 종양을 잘 식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숫자는 91%지만, 91%지만. 그럴 수 있나요? 사실 이 분류기는 지금 보시면 양성인 것을 양성으로 분류를 잘해요. 하지만 악성인 데이터, 물론 데이터셋도 하나밖에 없지만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악성인 게 지금 실제로 몇 개 있어요? 9개나 존재하는데 하나밖에 분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91%의 정확도가 과연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클래스 데이터 사이에 불균형 세트를 이제 사용을 할 때, 다시 얘기하면 양성과 음성의 개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정확도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지표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도입니다. 자, 정밀도는 양성으로 식별된 사례 중에, 자, 그러니까 예측을 양성으로 했는데 실제로도 양성인 비율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면은 양성으로 우리가 프리딕을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양성인 녀석이니까 자, 이 두 개의 합분의 요 결과가 바로 프리시즌이 의미하는 지표가 되겠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프리시전을 찾아보니 어때요? 지금 전체 데이터는 요 예측을 옳게 한 데이터는 2개고요. 그 중에 실제로 정답을 맞춘 건 하나입니다. 정밀도는 50%가 돼요. 아까 91% 뭐 이렇게 나왔지만 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 50%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해석을 해보면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면 그것의 정확도는 50%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비율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재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율은요, 실제 양성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측, 분류기로 예측을 했더니 양성이라고 식별된 사례의 비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양성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true 데이터 중에서, 자, 그러니까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중에서 실제로 true로 판별된 결과를 우리가 recall, 재현율, 악성, 네, 악성 중에서, 죄송합니다. 악성이라고 식별된 사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조 비율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방금 전에 예제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는 전체 데이터가 9개가 있고요. 그 중에 실제로 자, 옳다고 구분한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9분의 1이라는 재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바꾸면 11%가 됩니다. 자, 모든 악성 종양의 11%만을 자, 이 분류기가 올바르게 식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분류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모델 평가의 방법,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이게 줄다리기처럼 어떤 것이 좋으면 어떤 것이 나빠지고 어떤 것이 좋아지면 어떤 것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완전히 평가하려면 모두 검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검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다음에 예시를 가지고 한번 스팸 메일의 분류기의 성능을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의 그 X축이 우리 아까 그 그래프의 로지스틱 펑션의 X축이라고 생각을 쉽게 그냥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Y축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아까 임계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옳다, 나쁘다, 그 분류를 할 것인가, 그 기준점을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트래시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준, 이게 꼭 0.5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0.5보다 조금 더 앞쪽에 혹은 뭐 뒤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이 옳고 이쪽이 틀리다라고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이쪽이 초록색이 맞고 우측이 초록색이 맞고 좌측이 빨강색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실제 정답이 여기 여러분들 색깔로 표현된 것이 실제 정답이에요. 실제 정답에 지금 초록 색깔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실제 스팸, 스팸 데이터들이 이제 초록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초록색의 데이터가 지금 전체 총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11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예측 분류기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분류기는 이쪽에 있으면 스팸이라고 예측을 하고 반대쪽에 있으면은 정상이라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자, 전체 지금 초록색 11개 중에 스팸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 총 몇 개냐면 8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아닌 것이 3개이기 때문에 8개와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표를 완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빨강색은 스팸이 아닌 정상 메일이에요. 자, 빨강색으로 표현된 거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는 총 19개가 존재하는데 자, 그 중에서 정상인데 스팸으로 분류된 것. 자, 정상인데 스팸으로 분류된 거. 여기서 이제 false가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true로 분류된 것이 2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17개가 정상 쪽에 있는, 그러니까 네거티브인, false인데 false로 구분하는 데이터의 셋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리시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리시즌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측한 것이 얼마큼 정확한 답을 분류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8로 하면 자, 0.8이 정확하게 분류된 스팸 메일의 비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콜, 재현율을 한번 볼 텐데요. 재현율은 자, 실제로 스팸인 데이터를 이 분류기가 어떻게 잘 분리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11개 중에 8개가 지금 잘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73이라는 것이 리콜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실제 스팸 메일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드렸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threshold, 임계점이 자,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때 당연히 프리시즌과 리콜은 서로 값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점은 이 프리시전과 리콜이 잘 나오는 저 트레시홀드를 잘 찾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야기를 그래서 이어가면 보니까 그러면 정밀도도 따져야 되고 재현율도 따지면 좋겠어요. 아마 아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서 그러면 그것을 잘 조합해 놓은 새로운 스코어, 그 이제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스코어가 바로 F스코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베타라는 가중치를 둬서 만든 F베타 스코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베타가 1일 때, 특정 1일 때의 값을 두고 계산한 이제 F1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코어를 보면 정밀도랑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얼마큼 정확한지, 잘 분리를 하는지를 이 수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실제 코딩에서 해보셨겠지만 한두 줄이면 바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데이터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임계값, 트레시홀드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트레시홀드, 자, 모든 트레시홀드에서 분류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ROC 커브라고 하는데요. 자, ROC는 지금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이라는 그 약자의 줄임말입니다. 아까 이제 이미 여러분들 한번 보셨던 것 같은데, 자, 그 참 양성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TP는 true positive고 FN은 false negative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맞힐 개수죠. 그쵸? 참인 걸 참이라 하고 틀린 걸 틀린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가지수입니다. 그 중에서 참인 걸 참이라고 하는 가지수. 자, 요 참 양성률과 이번에는 그 반대죠.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true negative. 완전 잘못 오인할 수 있는 개수 중에 자, false positive로 체크하는 비율을 자, 이렇게 거짓 양성률 분의 참 양성률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ROC 커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아까 그려보셨죠? 그려보셨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 ROC 커브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임계점이 지금 저 좌측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선이 임계점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커브를 요 옆에 ROC 커브가 이런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정보에서 이렇게 이제 이 예측 정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ROC 커브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 ROC 커브가 이쪽 좌측에 상단에 붙어 있을수록 좋은 분류기다, 이진 분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류기를 하나 이제 잘 만들었을 때 그 분류기에 대한 설득력, 이거 되게 좋습니다라는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런 커브를 이제 함께 붙여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와 함께 많이 사용을 하는 그 AUC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에어리어예요. 그 ROC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을 다시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저 곡선을 자 우리가 거진 양성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범위가 1까지고 최소 범위는 0이거든요. 0부터 1까지 면적을 적분한 그 값입니다. 그래서 AUC를 이제 이용해서도 우리가 모델 평가를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요. 여기까지 아마 이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셨었나요? 네. 커브까지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증 데이터로 이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게 얼마큼 정확한지도 해보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분류 모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모델보다 얼마큼 좋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수치적인 정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